조력 전문가를 위한 공감적 경청 8장 전의 저항. 상담사에 대한 전의는 상담에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같이 내담자가 저 상담사라면 믿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담사를 향한 약한 양성 전의가 상담에 참여하는 동기의 일부가 됩니다. 반면 전의가 상담에서 방해, 즉 저항이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것을 전의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진전되지 않거나 중단되는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경우가 상담사가 전의 저항을 간과하거나 전의 반응을 잘 다루지 못할 때입니다. 상담사에게 전의에 대한 대처는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상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전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 음성 전의에 의한 저항. 상담이 전의에 의해 방해를 받는 알기 쉬운 예로는 상담사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내담자가 말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와야 하죠? 오늘은 말할 기분이 아니에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 얘기만 듣고 조언은 안 해주셨으니까 오늘은 선생님이 조언해 주세요 등입니다. 또 상담사에 대한 분노나 불만 위주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은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음성 전의가 저항하는 것입니다. 2. 양성 전의에 의한 저항. 아까와는 반대로 상담사가 좋다. 좋은 내담자가 되어 상담사에게 호감을 얻고 싶다. 내 상담사는 훌륭한 분이다 등 양성 전의가 저항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양성 전의 저항이란 생각나는 것을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사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내담자에게 다소나마 양성 전의 저항이 생깁니다. 나에게 상담 약속을 바람맞은 내담자가 화를 내지 않은 것도 양성 전의 저항이 작용한 예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음성 전의가 표면화된 내담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제로 상담사에게 끌려와 분노와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비행 청소년 등이 해당되는데요. 상담이 진행되면서 내면에 있는 양성 전의가 표면화되어 상담사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를 훌륭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호감과 관심을 얻고 싶다 등 그런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준비를 해오는 내담자도 있는데요. 무엇을 이야기할지 고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항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대화 소재로 선택하지 않는 것 가운데 진짜 해결해야 하는 핵심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3. 통찰한 듯 이야기하는 전의 저항. 심리학 책이나 강의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상담사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등교를 거부하는 원인이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성관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지식에 따른 것일 뿐 정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통찰한 듯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자기답고 자유로우며 자기 실현과 연결되는 진정한 통찰 표현은 아닌 것이죠. 상담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담자에 대해 통찰이 늘었다,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내담자도 역시 이렇게 말하니 상담사가 인정해 주는구나 하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여 그럴듯한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담 과정이 정체되는 것일 뿐 진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내담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구축. 상담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 문제는 부모인 당신 탓이니까 아이를 혼내면 안 됩니다 라고 제안하거나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등의 지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억지를 부려서 얼마나 힘든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써온 노력을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도 학교도 얼마나 책망하는지, 나에게 상처를 준 이성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었는지 등에 대해 본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 놓고 아이 탓이나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내담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들을 때 내담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변형을 가져오는 진정한 통찰은 내담자의 지식과 관계없이 그 반대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통찰입니다. 반대로 내담자에게 어머니 자신을 탓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도 필요해요. 마음껏 아이에 대한 불만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내담자가 그 작용에 맞춰 아이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상담사가 원해서 하는 것일 뿐이며 좋은 내담자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내담자가 더욱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건설적 변화 과정이 아닙니다. 로저스는 이에 대해 감정을 느껴도 안전하다고 가르칠수록 정말 의미 있고 자신의 실감에 딱 맞는 배움은 생기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배움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담사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내담자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자신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힘들고 괴로운 일을 이야기하면 상담사가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고 힘든 일만 이야기하는 내담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면 상담을 끝내야 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좋아지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전이저항입니다. 상담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담자는 자기 생각, 하고 싶은 말을 되도록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내담자가 전하려고 하는 경험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미하면서 공감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 전이저항 경험. 내가 상담을 받았을 때 절대로 상담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어머니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몹시 싫어하셨던 것과 내가 늦었을 때 엄청 혼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하면 상담사가 상담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싫어서 저항하지 않는 좋은 내담자가 되려고 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상담사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의존적 양성전이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상담사에게 이런 전이를 일으키게 한 어린 시절의 애정 결핍의 원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상담사에게 약점을 보여 미움받고 싶지 않다. 나를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그 자리에서 생생히 느끼며 이야기했습니다. 전이 반응을 행동화하지 않고 상담 도중에 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내 안에서 상담에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도 나는 상담의 대체로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의식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늦지 않게 도착해서 시간을 충분히 쓰고 싶다라는 현실적 욕구에서였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일상에서도 육체적으로 가벼워지고 자유로움을 느꼈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전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행동하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그 감정을 말하는 대신 감정을 느끼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에 직면하는 것은 상담사에게 지각하면 선생님이 좋은 내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봐 무섭습니다 라고 공포를 생생히 느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상담사에게 나쁜 내담자라고 여겨질 공포를 느끼지 않기 위해 상담 예약에 항상 제 시간에 오려고 하려는 것은 행동화입니다.